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충북도의회 이광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파워 인터뷰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벌써 한 4년 됐나요? 이 파워 인터뷰에 나온 지 참 오랜만입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후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네. 출마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청주시장에 도전하겠다 하면 출마 이유가 네. 있으시죠. 저는 좀 지금까지의 청주시에 한 35년 정도 살면서 네. 청주시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과거 양적 성장이나 또 외연적 확장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산업화 연속성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삶의 질의 문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꼭 100만 도시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난 8년 동안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었던 그 어떤 청주시에 대한 대안, 네. 고민,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원하는 꿈이 청주 시민들의 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저야말로 적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적임자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청주시장 선거에 자천, 타천으로 한 10여 명의 후보들이 거론이 네.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일단 이제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10분이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당내 경선을 하는 4분, 네. 뭐 5분밖에 안 보입니다. 네, 일단 사실, 당내 경선이 먼저 네, 그렇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다른 당 쪽은 뭐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내 네. 경선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당내에는 굉장히 아마 청주시장 선거가 생긴 이래 네. 가장 많은 후보, 가장 많은 다양한 컬러의 후보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부터 뭐 열기는 후끈하고요. 예. 흥행에 성공하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시민들의 관심은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당내에서 그 4명의 후보 중에 자신만의 차별성이 네. 있다면 네. 장점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게 정책 선거를 제가 이끌어가면서 네. 준비된 후보라는 그런 네. 이제 이미지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광희가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청주가 바뀌는 건 확실할 거다. 네. 네, 이렇게들 이제 아름아름 지역의 어떤 그 여론주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전 그게 제 경쟁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면 청주시는 확실히 바뀐다. 네. 네. 그러면 이광희 도의원님이 청주시장으로 나선다면 청주시가 확 바뀔 것이다 라는 걸 어떻게 내세우시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지금까지 제가 전략이요. 예. 12월 20일 날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네. 한 달 동안 이제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동안의 움직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 전략이라는 게 없고 현장은 뜨겁습니다. 가보면 네. 각 후보자들은 이미 뜨거워서 뭐 얼굴 알리기, 뭐 인사하기, 행사장 참여하기가 아주 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청주의 미래를 그릴 것이냐가 더 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내가 만들고 싶은 청주 시민들에게 선사해야 할 미래들을 위한 청주가 무엇인지에 더 네.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책 선거 좀 하자고. 네. 기왕에 나오셨으면 어떤 청주를 만드실 건지를 말씀을 하셔야지 명함 열심히 돌리고 인사 열심히 다니는 게 그래서 얼굴만이 알리는 이런 방식은 좀 구태의연하다. 예선전이라도 좋으니까 네. 토론회를 열든지 공식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충북도의회 이광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청주시장이 된다면 청주는 확 바뀔 것이다. 청주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출마 선언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정책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대중교통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청주시의 교통이 좀 대중교통이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해결책 갖고 계십니까? 제가 30여 년 전에 청주에 처음 왔을 때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네. 그때의 노선에서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질 때 증개축하는 거, 그러니까 증설하는 거 말고는 지금도 여전히 T자형의 95%의 버스가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세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시는 전 세계 1,000만 명이 사는 메가시티, 메가폴리탄 중에서 가장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수원시고 또 세종시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제는 청주시도 거의 처음일 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세팅을 다시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첫 번째 공약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미세먼지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세종시와의 경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요. 또 도로 사정도 그렇고 또 주차장 사정도 그렇고 청주시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굉장히 큰데 그거의 한 접점에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가 대중교통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15%만 줄일 수 있다면 그런데 그러면 대중교통 시스템을 바꾸면 그 정도는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청주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중교통이라고 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게 되면 청주에서 청주 끝까지 가는데 설사 그 출퇴근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산남동에서 제가 살고 있는 산남동에서 오송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씩 걸립니다. 그 차가 많이 밀려서. 그런데 저는 그 시간조차도 30분 이내에 청주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으로 30분이면 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 잠깐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컨대 그동안 못해서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청주시는 수도 없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이미 많은 분들의 그 검증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고은 삼거리에서 오창까지 단일로 여기만 왔다 갔다 거리는 전철 같은 노선을 하나 직행버스 1호선, BRT라고 하죠. 그리고 상당공원에서 오송까지 가는 2호선, 그 다음에 우회도로를 도는 3호선, 3차 우회를 도는 4호선, 그리고 중간중간에 환승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선들이 그 동네를 다니고요. 그러면 교통카드 하나면 청주 시내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끝에서 끝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적어도 이제 우리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이 운전면허 잘 안 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으로 다 되니까. 그런 청주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슬로우시티 개념이나 걷는 도시, 자전거 도시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이렇게 그 예상한 대로 이미 이것은 뭐 충북대 비읍 교수님이나 또 충북연구원의 뭐 아무개 교수님께서 이미 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예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럼 그 전에 계셨던 시장님들은 왜 못하셨냐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준공영제 혹은 공영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못했는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자체가 민주적 협의에 의해서 그 상황을 만들고 또 풀어가는 어떤 민주적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수직적 리더십으로 시키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논쟁에 뛰어들어서 협의를 끝낼 수 있는 이런 적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일반 시민이 딱 생각했을 때도 직선으로 가고 이렇게 환승하는 그러니까 순환하는 그런 노선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BRT 노선이나 그 비용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비용 문제는요. 지금 이미 한 대당 버스가 500대 정도 되는데 네. 한 대당 6,200만 원씩 청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수백억씩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영제나 중공영제로 되면 오히려 그 비용이 낮아집니다. 아,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버스 한 대당 문제가 아니고 네. 그 노선이면 길을 다시 깔아야 되고 정류장을 아니 현재 다 만들- 현재 있는 노선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노선을 길을 다시 까는 건 없고요. 네. 서울시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은 오히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그러면 도 의원님의 의견을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청주하면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네. 요즘에는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청주시를 교육도시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교육도시를 부활할 수 있는 뭐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현재 교육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큰 거는 산업적 측면에서 교육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요.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청주시를 먹여 살릴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될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뭐 필요하다면 뭐 그 교육 박람회 형식의 어떤 저는 이제 완구와 교구 혹은 교육 콘텐츠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다른 나라에 발전된 나라 혹은 유럽의 어느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교재로 교구로 쓰이는 걸 이렇게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굉장히 조악합니다. 네. 그런 것은 한국에 훨씬 잘 만들 수 있고 그 우리 젊은이들이 뛰어들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떤 직업군이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좀 북돋는 활동을 못한 것 같아요. 비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네. 완구교구는 아주 마치코바 형식의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완구교구 업체들은 소규모입니다. 대부분. 네. 왜 그러냐면 하나가 대박이 나면 그거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리고 교육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VCR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하면서 실험을 직접 하지 않고 VCR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는 분야인데 네. 그걸 어느 도시에서 특정적으로 밀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청주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도서관 운동입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전 세계에 어디를 가봐도 내놓을 만한 자본 중에 하나가 작은 도서관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작은 도서관 운동이 그냥 운동 정도로만 되는 줄 알았지 모든 아파트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공동체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봤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도서관 그거를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리의 도서관을 서문대교 지금 이렇게 공룡뼈처럼 돼 있는 거기에 유리를 씌워서 네. 거기를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좀 만들어서 핵심 거점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문화나 도서관 운동, 도서관 공동체 운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으로 만들고 싶고요. 세 번째는 배우고 싶으면 청주시에 그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어느 곳에서나 청주시가 교육 그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 교육 기회는 예컨대 정년퇴임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그 주민센터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은 옛날에는 자치센터. 예,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에 사람이 없어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경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년퇴임한 어르신들이 그쪽에 몰리면서 사실상 거의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기초적인 교육 중심이에요. 그분들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 교육도 필요하고 좀 고급 교육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직업 교육을 하든지 직업 네. 교육은 우리나라가 6년에 한 번씩 직업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라이선스가 필요하죠. 그거를 지자체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공동체라고 할까? 청주시 전체를 사는 것만으로도 어디서든지 쉽게 교육을 청주시나 대학이나 혹은 여타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도서관을 어디서든지 가고 이런 그리고 교육 콘텐츠가 넘쳐나는 이런 도시를 좀 만들고 싶고요. 마을 단위는 현재 교육청과의 협의 되는 문제는
그 혁신지구 이제 행복시설지구 얘기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다가 청주시가 내년 올해 예산이죠. 4억 정도 됐는데 저는 그 10배 정도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전체의 아동들이 마음 같아서는 방과 후는 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도의 스케일, 예,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만 네. 해도 너무 많은 얘기를 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중교통과 교육에 대해서 네. 정책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아, 네. 저희 이제 아깝습니다. 네. 이것만큼은 자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지금 이제 그 5개를 발표를 했고요. 네. 앞으로도 10개가 더 남아 있어서 얘기는 2개밖에 못 드렸는데요. 네. 저는 농민들은 확실하게 제가 있는 동안 그 청주 시내에 5만여 명의 농민과 네. 16,700가구의 그 농가들이 있어요. 네. 농민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겠다. 어떻게? 네, 해요? 저는 지금 공약이라고 할까요? 정책 발표를 통해서 모든 가구에 70만 원씩의 농가직불금을 약속을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뭐랄까요,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통해서 농민들, 특히 중소농들, 뭐 대농들은 사실은 그거 가지고도 뭐 살고 계시니까 네. 중소농들 약 70~80%에 달하는 중소농들이 네. 그 판매처와 거래처 혹은 이것을 다 시에서 감당을 하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시에서 로컬푸드 지원센터에서 원한 농사 그 시간에 나올 어떤 작물들 이것을 서로 연결만 되면 그것이 설사 날이 안 좋아서 농사가 잘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은 다 청주시가 해주고 그렇게 조율을 하는. 그래서 그 이렇게 되는 거죠. 농민들은 잘 살고 시민들은 잘 먹는 청주를 만들겠다.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를 청주 시민들이 먹고 또 그 친환경 농산물들을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 쓸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급됐었던 것은 또 지역화폐로 통용이 돼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대단히 유효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거를 꼭 하고 싶고요. 이거 말고도 네. 저희 2가지 정책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예.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내일 발표하는 거죠. 네. 네, 이번 주에 발표하는 미세먼지 대책. 네. 네. 그 미세먼지는 저만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20년 대중교통으로 동안 예, 네. 16% 정도를 잡겠다고 그것도 하셨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20년 전에 지역난방공사에 배연타랑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거기 벙커 CU를 떼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벙커 CU 떼는 데는 2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벙커 CU를 떼는 곳이라 그 90년대부터 그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 미세먼지 대책 혹은 공기질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들을 주장한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거거든요. 미세먼지는 배출되는 곳을 저감시키고, 네. 그죠?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들을 최대한 낮추고 발생된 미세먼지를 없애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종 소각장이나 뭐 그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 거를 강력한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되고요. 한편으로 나와 있는 미세먼지는 숲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 청주는 타 지역은 63% 정도 평균 63% 녹지율을 가지고 있어요. 청주는 50%의 녹지율입니다. 네. 청주청은 통합되기 전에 청주는 43%였어요. 그러니까 녹지가 없습니다. 많은 그 시민들은 우리가 녹지가 우암선도 있고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구글지도 놓고 보면 녹지 없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착할 수 있는 곳은 나뭇잎인데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만 평의 그 도시공원을 만들겠다. 네. 예, 예. 100만 평의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관광정책으로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는 공장과 굴뚝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관광 위주의 산업으로 함으로써 일단
어떤 관광이냐면 생태 관광이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바람은 생태 관광이고, 그래서 그 미호천 일대에 100만 평의 국가정원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녹지를 일단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네, 국가 정원을 만들면서 미세먼지도 잡고 관광 산업도 같이 네, 일으키겠다라는 네네. 정책이네요. 예, 어떤 정책이든 간에 연결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청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 한정돼 있고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국가 정원을 만들거나 관광을 만들면 미세먼지도 잡지만 사실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네. 중소상공인들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 관광업이나 이런 데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그러면 가장 먼저 출마하겠다고 나섰고 또 네. 여러 가지 정책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내놓고 네. 있습니다. 물론 잘 준비가 된다면야 네. 준비된 후보라는 시장 후보라는 이미지를 주지만 하지만 다른 상대편에게는 내 패를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중앙방송에 보면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그 어떤 공약과 정책 가지고 맨날 나와서 네. 아웅다웅 하는 거 멋지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든 간에 찬반 양론은 있게 돼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과 아. 이익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찬반 논쟁이 되어야죠. 네.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식견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죠. 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충청북도에는 지금까지 나오시는 모든 후보자들이 변별한 정책 공약을 안 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전 언제든지 그분과 토론할 용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설계하고 제가 만들어진 정책이 미심쩍다 혹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후퇴할 용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는 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그 정책들이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적으로. 네. 그러면 시민들에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정책을 막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책을 내놓는 순간 이미 제게 아닙니다. 이 정책 자체가 이미 그 공론화의 장에 뛰어들게 된 거죠. 누군가는 제가 설사 그 내놓은 정책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못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다른 분이라도 그 정책들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 자체는 저에게서 나갔지만 만드는 과정과 만든 이후에는 네.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열린 마음에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는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근데 정책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도의원 직무에 먼저 충실해라라는 네.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그 상태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도의원 직무를 저만큼 충실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좀 했으면 근데 좋겠어요. 지금 청주시에 관련된 정책만을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네. 충북도 의원이시면 충북 다 아우르셔야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충북의 주요 의제들을 의제화시켜서 그걸 해결 과제로 만들고 조례로 만들어서 해결되도록 만든 그것은 지난 8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청주 한 구역에만 이제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 전체가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네. 미호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천과 음성, 세종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고요. 또 미세먼지의 문제는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의 문제고 또 인근에 있는 증평이니 뭐 다 이 근처 인근의 문제를 네. 어느 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대량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일 뿐이거든요. 또 하나는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정책이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되게 비겁한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파워 인터뷰에서 이제 국민의당의 의견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기나긴 뭐 선거를 레이스를 뛸 텐데 가족의 응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족의 네. 반응은 어떠세요? 예. 일단 이제 시민운동을 해왔었던 제 입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모험이자 뭐 도전이죠.
예, 그래서 가족들의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게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도 정치인이 직업화돼서 마치 직장 출근하듯이 이렇게 되면 자기에게만 이제 집중하게 되고 안전함과 안락함을 요구하게 되는 순간 정치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고 시민들 입장에서 바꾸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늘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난 8년 동안 이미 도의원을 하면서 보여드릴 것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도전이 청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충전재, 새로운 어떤 기대감 혹은 새로운 모험과 투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길 되게 바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은근히 좀 기대하시는 거는 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네. 예, 뭐 그런 건 있죠. 그래도 저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는 가족들에게 늘 감사하죠. 네. 예.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시민 네.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주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청주시가 좀 정체되어 왔다고 하나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정치인 출신 단체장이 아니고 공무원 출신 단체장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정치인을 뽑을 것이냐 혹은 다시 공무원 출신을 뽑을 것이냐의 그런 그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청주가 바뀌기 위해서 서울시가 그랬던 것처럼 성남시가 그랬고 또 인근의 대전이 그랬고 인근의 충남이 그랬고 또 전주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지자체 출신의 지방자치의원 출신의 청주시장이 필요하다.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의회 이광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